사라진 이름. 일장 운명의 설계도. 서울건축대상 시상식장. 2024년 12월. 올해의 건축가상은 유이슬 건축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웠다. 유이슬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연단으로 향했다. 28배 나이에 받는 이 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영예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다.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스며드는 그릇을 빚는 일입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이 끝나자 관객석 뒤편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권산그룹 전무 김재혁이었다. 권산그룹 본사 일주일 후. 유이슬 건축사님이시죠? 김재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유이슬은 권산그룹의 압도적인 로비를 둘러보며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국내 최대 건설사에서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단지예요. 엘리베이터가 40층에서 멈췄다. 김재혁이 안내한 회의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자랑했다. 권도현 대표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차가운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권도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유이슬은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의 손은 예상보다 따뜻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귀하의 작품을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권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톤이었다. 프로젝트 브리핑. 이곳입니다. 김재혁이 건넨 자료에는 한강변의 넓은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유이슬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부지의 형태와 주변 환경을 파악했다. 면적이 상당하네요. 이 위치라면. 그때였다. 자료 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눈에 띄었다. 1999년 12월 15일자 기사였다. 한강변 공사 현장 사고. 신원불명 여성 실종. 순간 유이슬의 손이 떨렸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기사 속 흑백 사진에 찍힌 공사 현장이 묘하게 익숙했다. 괜찮으세요? 권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유이슬은 신문 스크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 그리고 유이슬 건축사님. 아, 죄송합니다. 집중이. 유이슬은 서둘러 신문을 자료 뒤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권도현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시 이 부지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권도현의 질문에 유이슬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일단 현장을 둘러보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겠습니다. 권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이슬은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장 이친 비극의 흔적. 한강변 프로젝트 현장. 이른 아침. 유이슬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존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25년 전 건설되었던 구조물의 기초 작업이 그녀의 새로운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네. 도면 곳곳에 표시된 빈 공간들이 눈에 띄었다. 일반적인 설계라면 있을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유 건축사님,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현장 소장 박기수가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일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박 소장님, 혹시 이 부지에서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아세요? 박기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왜 그런 걸?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99년 겨울이었죠. 기초공사 중에 한 여성이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품질관리 담당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별다른 결과는. 유이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권산그룹 9사옥 지하. 오후 유이슬은 김재혁과 함께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 9사옥 지하 창고로 향했다. 습기 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쪽 자료들은 거의 20년 넘은 것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김재혁이 미안한 듯 말하며 형광등을 켰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1999 한강 프로젝트라고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유이슬은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낡은 설계도면, 공사일지, 그리고 이건 한 봉투에서 나온 신분증 사진이 그녀의 손을 멈춰 세웠다. 사진 속 여성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권산그룹 품질관리팀 마이너스 한영미. 영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유이슬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영미야, 엄마가 곧 돌아올게.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김재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유이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그리고 한 장의 메모. 기초 시공에 문제가 있다. 철근 규격이 설계서와 다르며 콘크리트 배합비도 임의로 변경되었다. 이대로 진행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한영미. 유이슬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어머니 한영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이슬의 아파트. 유이슬은 책상에 앉아 오늘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신분증, 부실 공사를 고발한 메모, 그리고 실종 당일의 공사 일지까지. 엄마는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실 공사를 발견하고 이를 공개하려던 어머니. 그리고 그 직후 일어난 의문의 실종. 유이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그 진실도 모른 채 고아가 되어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설계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명은 진실의 건축이었다. 이제 내가 끝내겠어. 권산그룹의 새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25년 전 묻힌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유이슬의 손끝에서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담는 거대한 그릇, 거짓을 무너뜨릴 정의의 건축물이었다. 3장 가면을 쓴 부녀. 권산그룹 자료실 깊은 밤. 유이슬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홀로 자료실에 남아 있었다. 보안 카드를 이용해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파일을 뒤지며 25년 전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때 1999년 12월 사내 회의록이 눈에 띄었다. 한영미 품질관리팀원의 부실공사 지적건에 대하여 회사 이미지와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 즉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마이너스 당시 전무 권도현. 유이슬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25년 전 권도현은 전무였고 어머니의 고발을 묵살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서였다. 한영미 관련 처리 완료. 가족관계 조사 결과 5세 여아 1명. 연고자 없음 확인. 보육원 인계 조치함. 마이너스 1999년 12월 20일. 5세 여아. 자신이었다. 어머니가 실종된 후 혼자 남겨진 자신을 권도현이 직접 고아원에 보낸 것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마지막 줄이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영구봉인 처리한다. 유이슬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며 구겨졌다. 분노가 온몸을 달궜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성급한 복수는 실패를 부른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이 필요했다. 다음 날 권도현의 사무실. 어젯밤 늦게까지 자료실에 계셨던 모양이네요. 권도현의 목소리에 유이슬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미소를 지었다.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과거 시공 사례들을 참고하려고요. 열정적이시군요. 마음에 듭니다. 권도현은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봤다. 유이슬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유지하며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25년 만에 마주한 친부와 친딸.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각자의 목적을 품고 있었다. 특별히 관심 있게 본 자료가 있나요? 권도현의 질문에 유이슬은 잠시 멈췄다. 시험하는 것 같았다. 90년대 말 프로젝트들의 시공 기법이 흥미롭더군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 시절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권도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유이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도 과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려움이라면 시대적 한계라고 해야겠네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권도현은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하지만 유이슬은 그의 회피적 태도에서 죄책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프로젝트 회의실. 유 건축사님의 새로운 설계안을 보고 싶습니다. 권도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유이슬은 준비해온 도면을 펼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복합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지하 구조가 독특하네요. 기존 집안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과거 시공 이력을 철저히 분석했거든요. 유이슬의 설명을 들으며 권도현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설계는 마치 땅속 깊이 묻힌 무언가를 파내려는 의도처럼 보였다. 여기, 이 공간은 무엇인가요? 권도현이 지하 3층의 특이한 구조를 가리켰다. 추모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의미로요. 유이슬의 대답에 권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생된 분들이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건설 현장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사고가 있지 않나요?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도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도현은 유이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의도를 감지했다.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흥미로운 철학이네요. 하지만 너무 과거에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권도현은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고 유이슬은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이슬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사장 붕괴되는 거짓의 탑. 한강변 프로젝트 현장, 새벽 4시. 유이슬은 홀로 현장을 걸으며 자신이 설계한 함정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지하 구조물의 배수 시스템, 철근 배치 설계, 기초 공사 방식.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25년 전 당신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재현해 주겠어. 그녀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설계 오류가 아니었다. 권도현이 과거에 은폐했던 부실 공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되 이번에는 모든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복수였다. 권산그룹 본사, 임시 기자회견장. 권산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어젯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들에게 발송한 자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설계, 결함과 25년 전 사건의 연관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권도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출 수 없었다. 저희는 모든 공정을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루머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999년 한영미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권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5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유이슬의 사무실. 잘 봤어요. 기자회견. 유이슬이 권도현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했군요. 권도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만 연기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권도현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그동안 은밀히 조사한 유이슬의 신상 정보였다. 유이슬, 1994년생,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네요. 유이슬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1999년 12월 20일. 당신이 보육원에 입소한 날짜예요. 한영미가 실종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격돌했다. 오랜 침묵 후 유이슬이 입을 열었다. 이제 알았나요? 누가 당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권도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한영미. 딸? 네.
당신이 고아원으로 보낸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유이슬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25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차가운 복수자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권도현의 고백. 나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권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영미는 고집이 세서 끝까지 진실을 공개하려 했어요.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나요? 죽인 게 아니야. 사고였어. 정말 사고였다고. 권도현의 절규에 유이슬은 냉소를 지었다. 사고라면 왜 증거를 숨겼죠? 왜 5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두려움으로 저지른 일치고는 너무 철저하셨네요. 모든 기록을 지우고 어머니의 존재조차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복수의 완성. 유이슬은 책상 위에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당신이 25년 전에 저지른 부실공사의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거예요. 제발 그만두세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려던 건가요? 아버지는 딸을 고아원에 버리지 않아요. 유이슬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에요. 25년 전 진실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공사의 모든 증거가 공개될 거예요. 권산그룹은 끝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권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딸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25년 전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변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곧 멈춰 설 것이었다. 오장피로 쓴 설계도. 권산그룹 신사옥 완공 기념식. 오후 2시. 한강변에 우뚝 선 새로운 건물 앞으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몰려들었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인들이 모인 이 자리는 권도현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다. 여러분, 오늘은 권산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권도현이 단상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없었다. 어제 유이슬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관중석 뒤편에서 유이슬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진실의 순간. 그런데 잠깐. 갑자기 한 기자가 일어나며 소리쳤다. 유이슬이 미리 섭외해둔 조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권 회장님, 이 건물 지하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기념식장이 술렁거렸다. 권도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공개된 권산그룹 내부 문서에 따르면 25년 전 한영미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은폐 공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유이슬이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어젯밤 주요 언론사에 동시 배포되었던 것이다. 권도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플래시와 질문 세례 속에서 그는 유이슬을 찾았다. 25년 만의 진실. 저는 한영미의 딸 유이슬입니다. 유이슬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다. 회장이 조용해지며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25년 전 제 어머니는 권산그룹의 부실 공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25년간 감춰진 진실입니다. 권도현 회장이 어떻게 제 어머니의 목숨과 저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죄악이 어떻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이슬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어머니의 최후 메모, 부실공사 은폐 지시서, 자신을 고아원에 보낸 결제 서류까지. 모든 문서에는 권도현의 서명이 선명했다. 아버지의 몰락. 권도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에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다. 25년 전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영미 씨를 막으려다가 사고가 났고 그 후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권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유이슬, 내 딸을 버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딸.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복수극의 마지막 반전이었다. 씁쓸한 승리. 1시간 후 권도현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고 있었다. 기념식장은 텅 비었고 화려했던 완공식은 한순간에 몰락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유이슬은 홀로 신사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25년간 계획해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뒤돌아보니 권도현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25년 만에 진짜로 마주한 아버지와 딸.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다. 경찰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이슬은 깨달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공허함이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25년의 세월도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건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의 기념비가 될 것이었다. 유이슬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석양이 한강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신사옥은 마치 피로 쓰인 설계도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